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 중 하나 로마. 하지만 그 거대한 문명의 시작은 단 두 사람만이 두 전설적인 형제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테벨의 강에 잔잔한 물결이 흐르던 기원전 753년 황폐한 땅 위에서 암늑대가 기른 쌍둥이 형제가 한 도시를 세웁니다. 형제의 이름은 로물루스와 레무스. 그들은 신화와 역사가 어우러진 이야기를 통해 로마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형제의 우애는 비극으로 끝이 났고 로마는 형 로물루스의 이름으로 탄생했습니다. 로마의 창건 이야기는 전설적인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들의 어머니는 베스타 여사제였으며 아버지는 전쟁의 신 마르스였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왕위 계승 분쟁으로 인해 테벨의 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암늑대가 이들을 발견해 젖을 먹이며 키웠고 나중에는 한 목동에 의해 구조되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두 형제는 자신들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을 버린 원수를 물리친 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로 결심합니다. 테벨의 강 유역에서 도시를 세우기로 했지만 도시의 이름과 위치를 두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죽이고 도시의 주인이 되었으며 자신의 이름을 따서 로마라고 명명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로마는 기원전 753년에 창건되었고 로물루스는 로마의 첫 번째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로마인들에게 자신들의 기원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는 자부심을 심어주었으며 이후 로마의 문화와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중부에 위치한 도시로 테벨의 강과 7개의 언덕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위치는 로마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로마는 내륙에 위치했지만 강을 통해 지중해와 연결될 수 있었고 이는 무역과 교역을 활성화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둘째, 주변의 비옥한 평야는 농업 생산을 가능하게 했으며 로마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7개의 언덕은 방어에 유리한 천연 요새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 로마는 외부 침략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지형적 이점을 활용했습니다. 로마는 북쪽으로는 알프스 산맥, 남쪽으로는 지중해를 경계로 삼아 지리적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이탈리아 반도와 나아가 지중해 지역 전체를 통합하고 확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초기 로마 사회는 크게 두 계층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파트리키는 귀족 계층으로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자원을 독점했습니다. 반면 플레부스는 일반 평민 계층으로 농민, 상인, 군인 등 다양한 직업군을 포함했지만 정치적으로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층 간의 갈등은 로마 초기 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이후 평민권 확대 운동인 평민들의 투쟁을 통해 서서히 변화했습니다. 가부장제가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였으며 가족은 로마 사회의 핵심 단위였습니다. 로마의 초기 문화는 주변 문화들, 특히 에트루리아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에트루리아인으로부터는 아치 건축 기술을, 그리스인으로부터는 신화와 예술, 문자 체계를 수용했습니다. 이러한 융합적인 문화적 기반은 로마가 이후 독창적인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로마 건축은 기능성과 내구성을 중시하는 특징을 지녔으며 초기에는 주로 에트루리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로마 건축물은 석조 기반으로 지어졌으며 공공건축과 도시계획이 특히 발달했습니다. 로마의 공공광장인 포rum은 초기 건축의 중심지로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건축은 그리스 건축의 비례미를 수용하면서도 독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건축이 대리석을 주로 사용한 데 비해 로마는 콘크리트를 도입해 더 큰 구조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초기 로마 건축의 대표적인 예로는 로마의 성벽과 아쿠아 마르키아 같은 초기수로 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로마의 도시 발전과 공공생활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로마의 신화와 전통은 그리스 신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로마는 이를 국가적 정체성과 연결해 실용적으로 변형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의 주피터는 그리스의 제우스와 같은 신이지만 로마에서는 국가와 군사력의 수호자로 강조되었습니다. 로마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는 로마 건국 신화로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전설은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기원을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초기 종교는 가정과 국가를 연결하는 의식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에서는 라레스와 페나테스라는 가정 수호신을 섬겼으며 공공 영역에서는 로마 전체의 번영을 위해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로마의 초기 확장은 에트루리아와 라틴족을 정복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통합하며 점차 세력을 키웠습니다. 특히 로마의 군사적 능력과 동맹체계는 확장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로마는 포에니 전쟁을 통해 카르타고를 물리치고 지중해 서부를 장악했으며 이후 동부의 헬레니즘 왕국들까지 정복했습니다. 로마의 확장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정복지의 문화를 수용하고 이를 로마의 체제에 융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는 정복지역에 도로망을 구축하고 식민 도시를 설립하며 법률과 행정제도를 통해 통합된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로마가 단순한 도시국가에서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로마 건설의 유산은 현대에도 여전히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로마는 도로, 수로, 대규모 공공시설을 통해 도시화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로마 도로망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표현을 만들어낼 정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으며 이는 로마 제국의 행정과 군사 운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콜로세움, 판테온, 포럼 등은 로마의 건축 기술과 공학적 혁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로마의 콘크리트 기술은 당시 건축물의 내구성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로마의 도시 설계와 건축 방식은 이후 유럽과 전 세계의 도시 건설에 영감을 주었으며 법률, 정치 제도, 언어와 함께 로마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평가됩니다.